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 사람만 기억에 남습니다.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인다. 호더스 위드인입니다. 2010년 6월 캐나다 밴쿠버로 동계올림픽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12년의 기다림, 연하의 올림픽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올림픽에 나가기까지의 시간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텅 빈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점프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점프하고 카메라는 무심하게 그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빙판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어린 선수의 그 한마디가 화면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시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빙판 위에서 음악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미 그 텅 빈 훈련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본 뒤로 저는 김연아라는 선수의 팬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끌렸습니다.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우리를 그토록 끌어당기는 걸까? 그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까운 일상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합니다.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 지난 연애까지 솔직하고 활달합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는 분명히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자리에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의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행동경제학자 조지 로엔스타인 교수가 1994년에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호기심의 본질을 파헤친 연구였습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이론 하나를 제시했고 그것에 정보간격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론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자신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의 맞춰진 퍼즐에서 한 조각이 비었을 때 그 빈자리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로엔스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호기심은 지식의 공백을 인식할 때 생기는 인지적 결핍감입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보일 때 인간의 뇌는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이론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자기를 다 보여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어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없으면 채우고 싶은 충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 다 말하지 않은 사람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지는 마음. 신비로움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내 안에 실제로 무언가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은 아무리 뚜껑을 덮어도 빈 그릇입니다. 가득 찬 그릇을 살짝 기울였을 때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을 채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뉴욕 대학교의 임상 심리학자였던 에스터 부얼로츠 박사는 평생을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환자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떠나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을 선물처럼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 그녀는 1997년 그 발견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고독의 부름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정보가 우리를 채워주고, 연습이 우리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자기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처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멍하게 있는 것, 그냥 걷는 것, 사회는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어딘가 외로운 사람,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얼로츠 박사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를 생각해 봅니다. 1953년 영화 로마의 휴일로 그녀가 세상에 나왔을 때 할리우드는 화려함의 전성시대였습니다. 폭발적인 존재감, 강렬한 드레스, 큰 목소리, 그것이 스타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파티보다 혼자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조용한 정원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너무 깊은 질문이 들어오면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다 풀어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사진을 벽에 걸어둡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안을 깊이 채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전쟁의 한가운데 굶주림과 두려움을 견뎌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발레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들이 그녀 안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말년에 유엔 아동기금 봉사에 모든 것을 쏟은 것도
카메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같은 사람이었던 것도 모두 그 내면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안의 것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그녀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내면을 채우기 시작했다면 다음으로 마주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채워진 사람인가?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대시 교수와 리처드 라이언 교수입니다. 두 사람은 1970년대부터 인간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진짜로 살아있게 만드는가? 무엇이 사람을 시들게 하는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두 사람은 1985년에 그 답을 책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결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세 가지가 충족될 때라고 합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유능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관계성, 누군가와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남의 기대를 따라갈 때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정말로 원한 것이 아니라 원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따라가면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니까요. 그리고 그 발견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들리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자꾸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 안에 나만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언어로 말하고 자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선가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다르게 가닿습니다. 자기 것을 가진 사람의 말에는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이 바로 매력입니다. 다시 김연아 선수의 텅 빈 훈련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어린 선수가 빙판 위에 혼자 있을 때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점프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일까요? 헝가리 출신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1990년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몰입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화가, 음악가, 운동선수, 산악인, 외과의사,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수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도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 때 시간이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그 일과 하나가 되는 상태. 칙센트미아이는 이것을 플로우, 우리말로는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발견한 또 한 가지는 이 몰입의 순간이 인간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가 캔버스 앞에서 시간을 잊고 붓을 놀릴 때,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자기도 모르게 흘러갈 때, 발레리나가 발끝이 통증을 잊고 한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을 반복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밴쿠버 빙판 위의 김연아 선수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 4분 남짓의 시간 동안 그녀는 점수를 계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악과 몸이 하나가 됐고 자신마저 잊었습니다. 그 완전한 몰입이 화면 너머에 있던 우리들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단순히 잘하는 선수를 넘어 우리가 마음으로 응원하게 된 사람이 된 것은 그 빛나는 4분 뒤에 있었던 텅 빈 훈련장의 시간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새벽에도 그녀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그녀는 다시 일어나 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몰입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매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매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뒷모습 안에는 그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살아있음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면을 채우고 자기 것을 발견하고 몰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 대단해 보여서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지 않을까? 존경은 가지만 친밀함을 느끼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1966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애런슨 교수가 동료들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녹음 테이프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퀴즈를 푸는 녹음이었습니다. 한 버전에서는 그 사람이 92%의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버전에서는 그 사람이 거의 완벽하게 맞히는 동안 녹음 마지막에 작은 사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실수로 커피를 자기 옷에 쏟으면서 아, 새 양복에 커피를 쏟았네 하고 당황하는 소리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두 버전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커피를 쏟은 버전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능력, 단지 작은 실수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애런슨 교수는 이 현상에 플랫폴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플랫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엉덩방아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실수, 누구나 할 법한 작은 실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런슨 교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느낍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느낌? 그런데 그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는 순간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연결감이 생깁니다. 이 연결감이 매력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흠 없는 표면보다 작은 균열에서 보이는 진짜 모습이 더 강하게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왜냐하면 그 균열이야말로 이 사람도 나처럼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관된 태도와 연결됩니다. 일관된 태도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매력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자기 안을 깊이 채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깊이 몰입할 줄 압니다. 또한 자기의 약점이나 균열을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꺼내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도 흥미로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여운을 남깁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조금 아껴둡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길게 설명하는 대신 그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비워두는 기술은 실제로 채워진 것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신비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금방 들킵니다. 빈 그릇은 아무리 흔들어봐야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말을 아꼈을 때 그들 안에는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매력이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대 조금만 보여준다. 이것이 매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많음은 혼자 있는 시간과 자기만의 몰입과 일관된 삶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매력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재밌어 보이려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더 신비롭게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그 노력이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노력이 보이는 순간 매력은 사라집니다. 보여주려는 마음 자체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안을 깊이 채우고 자기만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의도하지 않은 매력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무언가에 몰입할 때, 그 사람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사람들이 그 안에 무언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새어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자꾸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나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드는 순간이 있나요? 그 안에 당신의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매력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천천히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입니다. 호두스 위드인과 함께 내 안을 걸어가십시오.